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제가 이 앞에도 간단하게 예고를 했었던 점막이 건조해지는 항히스타민제란 약이 비염이나 충농증, 중이염에 어떻게 악영향 유발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일반인들 중에서는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보통 감기에 걸리면 경상 처방을 받고요. 주로 콧물을 말리기 위한 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레르기 약, 그러니까 항알러지 약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 알러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먹는 약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항상 항히스타민제 약은 들어있을 겁니다. 안타깝게 항히스타민제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만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아래에도 적혀져 있듯이 점막을 건조하게 하고 선모 운동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진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코 내시경 사진인데요. 3번 왼쪽 코는 거의 다 부어서 막혀 있는 상태고요. 4번 오른쪽도 거의 다 부어서 막혀 있는 코 사진입니다. 코 점막도 전반적으로 많이 창백하고요. 그러면 이제 선모 운동이 뭔지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점막에 아주 가느다란 미세한 털들을 선모라고 합니다. 이런 선모들이 이렇게 점액이나 이렇게 분비물들을 빗질해서 배출하는 것들을 점막의 선모 운동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히 호흡기 쪽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얘기 드렸듯이 아마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항히스타민제일 겁니다. 보통 이제 감기 때문에 진료를 보든 콧물 때문에 진료를 보든 아니면 알러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두드러기, 아토피 이런 여러 가지 알러지 때문에 진료를 보든 항상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받는데요. 지금 저기 있는 처방전 두 개가 저희 환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받은 처방전입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 처방전은 보시다시피 이제 돌전 아이의 처방전인데요. 빨간색으로 박스 쳐진 부분이 항히스타민제 성분입니다. 코감기 약이라고 해서 항히스타민제 및 비충혈 제거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복합 성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 오른쪽 약은 이제 만 2세의 여자아이가 장이 처방받은 처방전인데요. 저기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두 종류나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러지 질환약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알러지 약이 항히스타민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자녀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청년 아니면 성인들 중에서도 이제 감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원 진료 보시면 항상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은 처방전에서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감기약을 이렇게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주 어린 애기들입니다.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을 전문 진료를 보다 보니까 마찬가지 저 어린아이들도 진료를 보는데요. 그럼 정말 돌도 안 된 어린 애기들이 저런 항히스타민, 저기 있는 왼쪽에 있는 처방전처럼 저런 약들을 1년에 수개월에서 정말 많게는 거의 1년 내내 복용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그걸 1년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정말 저 약들, 이제 그중에서 오늘 얘기할 약은 대표 항히스타민제인데요. 이 약을 정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먹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내용은 이제 원발성 선모운동 이상증이라는 희귀질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의학 정보입니다. 이 국가 이제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연구원 그리고 대한의학회에서 이렇게 같이 제공해주는 정보였는데요. 그러면 저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 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저는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제가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저 그림만 보면 되겠습니다. 원발성이라는 말은 이미 이제 처음 생겼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저 질환만 가지고 얘기 드리면 저는 약간 이제 유전적인 질환인데요. 저희가 볼 부분은 이제 원발성 단어를 생략하고 선모운동 이상증, 그러니까 꼭 원발성이 아니더라도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선모운동 이상증, 그러니까 선모운동 장애가 생기면 똑같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만성 비염이라든지 만성 부비동염, 이제 충농증이라고 하죠 일반인들은. 그리고 만성 상기도 하기도 감염, 하기도 감염은 대표적으로 기관지역 폐렴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래에 빨간 박스 쳐져 있는 제가 내용 일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모 운동의 이상으로 만성 기침, 만성 부비동염 및 만성 비염 등 만성 상기도, 하기도 간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원발성 선모 운동 이상증의 주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었고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홍창희 소아과학이라는 소아과 전공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만성 비염 부분인데요. 지속적인 비염 증세가 있는 경우 이제 만성 비염이라고 한다. 이제 흔히 부비동염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비부비동염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부비동염이 일반인들이 잘 아는 충농증이고요. 그리고 중이염도 자주 동반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 중에서 항상 충농증,
중이염, 그러니까 꼭 두 가지가 다 아니더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마찬가지로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자주 하는 아이들은 거의 원인은 비염이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해부학적인 지식만 있으면 쉽게 이해 가능한데요. 그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해부학 그림입니다. 네. 저기서 이렇게 코 주변에 부비동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코에 부속된 동굴이란 그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강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그 주변에 보라색 색깔로 이렇게 쳐진 빈 동굴이 부비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염, 그러니까 비강에 염증이 생기면 그 끝에 달린 동굴에도 쉽게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하고 중이하고 이렇게 이관이라고 해서 안에서 해부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비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관에 문제가 잘 발생하며 마찬가지 중이염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만성 비염의 원인도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흔한 원인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아랫부분이 이제 행간표에 밑줄치된 부분 한번 보면 항우려제, 이제 코 막힐 때 먹는 약입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네, 오늘 계속 얘기하는 약인데요. 이 두 약을 장기 복용에 의한 어인성 질환으로도 생길 수 있다. 어인성이라는 건 결국 이제 좀 잘못된 이제 병어용 이런 치료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로 병이 생긴다 그런 뜻인데요. 네,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아이들은 너무 많이 항히스타민제를 정말 꽤 오랫동안 복용하기 때문에 뭐 알레르기 비염 못지않게 그런 항히스타민제, 항우려제가 흔히 말해서 이제 약물로 인해서 비염이 생긴다고 해서 이제 뭐 약물성 비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못지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왜 이렇게 선무운동 장애를 초래하는지 그 부분에 적힌 똑같이 이제 의학 교과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전 방송에서도 똑같이 한번 소개를 했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이제 그 감기 치료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항히스타민제는 점막 건조 및 선무운동 장애를 초래하여 오히려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과 부비동염과 중이염의 발생 빈도를 높게 하기 때문에 급성 증상의 치료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급성 증상의 치료에 국한이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좀 증상이 많이 심할 때, 그러니까 정말 콧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어서 좀 생활하는데 불편할 때, 이럴 때 좀 짧게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콧물 양이라면 오남용은 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만성 비염 이외에도 여러 부작용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책은 이제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두 권의 책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한 건데요. 보면 이제 변비라든지 소화불량, 갈증, 뭐 소변을 보기 힘들다든지,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졸립다고 하죠. 흔히 말해서 이제 감기약 먹으면 졸립다는 게 결국 이제 항히스타민제 성분 때문이고요. 그리고 어지럼증, 기억력 장애,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이제 한 3년 이상 이렇게 장기 복용하면 이제 약간 노인들에게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눈 쪽으로 작용을 해서는 이제 안구 건조증, 녹내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은 점막을 건조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점막에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 안에 있는 점막, 구강 점막을 말리니까 입이 건조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눈에 있는 점막을 말리니까 안구 건조증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코 점막도 말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저 뉴스는 작년 5월달에 이렇게 소개된 뉴스입니다. 제가 일부분만 보면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녹내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이 항히스타민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감기약, 알레르기약, 멀미약 등이다. 한번 저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네이버에 제목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뭐 굳이 지금 제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듯이 한번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이나 콧물 때문에 정말 많이 먹는 항히스타민제가 오히려 만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막을 건조하게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선무운동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비염 말고도 이렇게 상기도 하기도, 뭐 충농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기도 하기도의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항히스타민제 오남용은 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 어쩌다 가끔 먹는 거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뭐 분기에 한 번.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많이 오래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정말 돌도 안 되는 아이가 저 약을 1년에 뭐 적게는 뭐 한두 달, 뭐 많게는 뭐 수개월씩, 그리고 그런 과정을 뭐 1년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수년에서 뭐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만성 비염 이외에도 뭐 변비라든지 소화불량, 안구 건조증, 녹내장, 전립선 비대증, 뭐 졸음, 기억장애, 그리고 이런 뭐 틱, 이런 어차피 항히스타민제가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추신경계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많이 복용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 항히스타민제 오남용이나 복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